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이 지난 21일 낙성법회로 2년여 불사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처님이 깨친 성도에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 불사를 한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이 천태종 충무원장 무원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무원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공존과 상생의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불교 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통사찰이 마음의 안식처로서 한국 대표 문화유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경을 비대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법정 스님이 우리말로 풀어낸 화엄경을 교재로 삼아 11주에 걸쳐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이 지난 21일 낙성법회로 2년여 불사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으로 발원을 세우고 원력을 모은 것부터 시작하면 3년 만의 성과인데요.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이 역사적인 불사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019년 4월 핵심 종책 사업으로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선포하며 첫 번째 목표로 선정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3년여 만에 그 원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21일 역사적인 불사의 현장을 누구보다 뿌듯하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50억 원을 선뜻 보시하며 분황사 불사의 마중물을 부은 설매 연취보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를 탐방했을 때 부끄러웠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내가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거액을 쾌척하면서도 두 불자의 발언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푼다리카 최고의 연꽃도 흰 연꽃.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물들지 않는 흰 연꽃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발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구촌의 모든 평화와 세계 인류의 행복, 이것이 흰 연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 두 불자의 마중물에 힘입어 2020년 12월 첫 삽을 뜬 후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불사 총감독 박철수 도편수도 준공 법석이 끝난 뒤에야 마음껏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인도에서 현지 인력으로 한국 전통의 사찰을 낙성했다는 환희가 그제야 실감이 된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또한 기초가 아주 윤락지만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감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더위를 견딜 재료로 목재 대신 선택한 콘크리트는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항상 불사 현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던 인도에서의 지난 2년은 박철수 도편수에게 목숨과 맞바꾼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하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한 의사를 했더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치료보다도 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유서를 쓰고 작업을 했습니다. 분황사 대웅보전이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 공간일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모신 부처님과 가섭 안한존자를 아버지와 함께 조성한 이재윤 작가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사가 아닌 만큼 100만 원력이 모여서 그 부처님이 탄생하신 이 부다가야에서 법당을 짓고 그 안에 모셔진 부처님을 조성한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부다가야에 최초로 세운 한국 사찰이라는 상징성은 불상을 제작하는 화두이자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한국적인 색채를 더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전문가, 조각의 전문가, 그다음에 학술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그 삼박자를 고루 갖춰서 지금 이 분황사에 모시는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뜻깊고 그다음에 조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역할은 모두 달랐지만 같은 발언과 감동으로 중공법회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조계종이 최초로 부다가야에 세운 한국사찰 분황사는 이들뿐 아니라 100만 명의 원력이 이뤄낸 성과로 한국 불교 역사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환희의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하는 것으로 종교계와의 소통의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공존과 상생의 모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오후 서울 관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출범 2주일 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종교계 소통 첫 행보입니다. 강 수석은 천태종이 종교계 소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도 우리 종교계 또는 여러 가지 다문화 사이에 의견 청취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 우리 천태종 또 우리 종교 사회에서 역할을 그동안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 불교계 또 천태종의 여러 가지 그동안 현안들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귀담아에 들을 얘기를 경청하러 오늘 왔고요. 예방에 앞서 대불보전을 참배한 강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마포의 성룡사 등 천태종 사찰을 자주 찾아 낯설지 않다며 개인적인 인연과 더불어 불교계에서 천태종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다종교 다문화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공존과 상생은 화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종교 때문에 가릴 거 없고 이제 다문화 다종교 시대는 그렇습니다. 다종교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화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진 화두가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다. 강 수석은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은 우리나라만이 가능하다며 오는 28일 대통령의 7대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 초청을 전했습니다. 한편 강 수석은 취임 전 발언이 논란이 된 낭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송구함을 전하면서 우리 사회 소통을 위해 신설한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선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좀 더 앞으로 좋은 사람 또 이런 부분을 더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당분간은 우리 선임행정관 또 제가 직접 나서면서 비서관 역할도 좀 하고 하려고. 전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종교계와 소통의 행보를 시작하면서 천태종으로부터 받은 공존과 상생의 화두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어제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당 성우대선사 열반 110주기 추모달애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달애제는 문도 대표 설정대종사, 덕숭 총림방장 다라 우송대종사, 수덕사 선덕스님들, 주지 정묵스님 등의 헌다로 진행됐습니다. 설정대종사는 경허대선사는 불교가 탄압을 받던 19세기에 쓰러져가는 한국 불교를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대보살이며 화강 동진을 실천하며 전국에 선원 70군데를 개원하고 승속을 막론하며 수많은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력보살이라며 추모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다음 달 27일 예산 가야산 남연군묘 앞에서 하안거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유불선을 회통한 사상가이자 화엄학의 대가로 평가받았던 탄어대종사 39주기 추모달애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애제에서 주지 정념스님과 문도스님들, 탄어불교 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어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정념스님은 지금 현대인들에게 탄어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는데 후학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어당 택성대종사는 하남대종사 문화로 출가한 후 원적에 들 때까지 경전 번역과 인재 양성에 매진한 20세기 한국 불교 대표 석학입니다.
한편 월정사는 이민년 한거 포설법회를 봉행하고 법만경 포설 개본을 독송하며 쉼없는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이민년 포사를 계기로 해서 그래도 대중의식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고 또 결제의식 속에 여법하게 지계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불교 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내 사찰이 변한다를 슬로건으로 전통 사찰이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서울 조계사를 찾아 참배하고 불교 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송 후보는 먼저 서울시 전통사찰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전통사찰의 지목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등 사찰 부지에 중첩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사찰과 사찰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후보는 또 전통사찰과 주변 시설의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의 지원 강화와 증개축 협의 간소화, 문화재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전통문화를 즐기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사찰 중축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기관과 건축 조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찰의 개보수 시 종교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 후보는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연등회가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등회가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빛낼 우수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전통사찰의 정부예산 공조 신청 시 심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에 합리적으로 협조하고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서울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신문사 임직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 5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이영경 동국대 YG 캠퍼스 총장도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학교 임직원과 학생들의 정성이 모인 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기금을 소중히 여기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등 보훈 가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는 어제 오전 서울 관문사에서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과 홀몸 어르신 100가정에 행복 나눔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관문사를 방문한 용교순 서울 남부 보훈지청장은 어려운 가정과 보훈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관문사 주재 경혜 스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양은 그분들의 공로라며 보훈 가족들의 삶을 살뜰히 살펴주길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태종의 종지에서도 국가 없는 종교와 국민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는 이어 10kg 쌀과 은수저 세트, 마스크 등 7만 원 상당의 행복나눔 키트 100세트를 서초 보훈회관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경을 비대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 인재원이 기획한 화엄경 강독인데요.
법정 스님이 우리말로 풀어낸 화엄경을 교재로 삼아 11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무소유라는 글이 인기를 얻으며 문인으로서 일반에 많이 알려졌지만 불교 사전 편찬과 경전 번역에 앞장섰던 법정 스님. 스님은 뛰어난 필력으로 많은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냈는데 이 가운데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경을 공부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인재원이 6월 14일부터 총 11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운영하는 화엄경 강독입니다. 산청 겁외사 회주이자 백년불교 문화재단 이사장인 원택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화엄경 강독은 해인사 국이람 감원 명법 스님이 화엄경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강특강을 진행합니다. 이어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박희승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교수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문투가 굉장히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이걸 매끈하게 아주 번역을 정말 참 잘하셨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법정 스님이 번역을 하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불교인재원은 비대면 형식인 화엄경 강독 외에 3박 4일 과정의 참선 수련회를 기획해 수행에 대한 불자들의 갈증 해소에도 나섭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이었던 고우대종사가 창건한 봉화 금봉암에서 맞상좌 중산스님과 함께하는 화두 집중 수련입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총 4차례가 진행되며 회당 선착순 10명만을 모집해 실참 좌선에 들어갑니다. 불교인재원은 여름 안거를 맞아 준비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엄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자기 자신 또 사회생활 하는데 모든 하는 일에 큰 안목이 열려가지고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수행 프로그램 문의와 접수는 불교인재원 또는 네이버 카페 생활참선 중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경북 영천 중림사가 제1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하고 보훈가족과 유공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22일 영천 중림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과 유가족, 유공자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불교 위령의식으로 시작된 위령대제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중림사 주지 선지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헌양과 헌화, 평화발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은 교구 차원의 위령대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중림사 주지 선지스님은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위령대제가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영산제 보존회가 2022 부산영산제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영산제 보존회는 어제 사상구 관음사에서 이사장 경호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문 청강스님, 부산영산제 보유단체장 성림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2022 부산영산제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아랭역 수륙제 보존회의 삼신이훈 소청상위 권공의식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법회와 부산영산제 보존회의 관음시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영산제 보유단체장 성림스님은 판소리, 가곡과 함께 3대 성악곡인 범패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스님들과 일반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불자 모임 우리는 선우 제천시 지회가 지난 22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석고스님의 수행 50년, 기도밖에는 모릅니다 출간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정식에는 제천 자은사 주지 석구스님과 신도회, 충주 미륵 세계사 주지 정덕스님, 제천 보덕암 주지 적인스님, 우리는 선우 제천시 지회 김현우 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김현우 제청 지회장은 석구스님의 수행과 기도 50년을 구술한 것을 바탕으로 5개월 만에 책을 엮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보시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석구스님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며 남은 생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